안녕하세요. 최선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과 주식 6편으로 시리즈 마지막 편입니다. 여기까지 오느라고 고생들 많이들 하셨는데 마지막인 만큼 조금만 힘내서 마무리 잘했으면 하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유동자금과 주식시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동자금을 알기 위해서는 주식시장의 고객 예탁금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고객 예탁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의 고객 예탁금은 2004년 한 10조 원 수준에서 2010년에 보면 한 15조 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약 한 25조 원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는데요. 저금리로 인한 유동성의 증가에 비하면 그 증가폭은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그만큼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올해 초반에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하며 갑자기 45조 원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이유에 대해서 작년 12-16 부동산 대책으로 현저한 수익성 악화를 눈치챈 스마트 머니들의 일부가 이동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앞편에 대해서 언급드린 바가 있습니다. 올해에 들어와서 고객 예탁금 추이는 25조 원으로 시작해서 꾸준히 늘어서 현재 65조 원 정도를 갖다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과거의 상승률에 비하면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정도의 자금의 유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금의 유입은 끝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주식시장이 계속 고점을 갱신하면서 개미들의 투심을 자극하게 되면 더 많은 자금들이 몰려들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하나의 예로 12월 19일 같은 경우에는 배당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의 매도세를 개인들이 약 2.2조 원 정도를 매수하면서 상승으로 돌려세웠습니다. 그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결국 주식시장의 최근의 자금의 유입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어떤 신호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편에서 앞으로 투자시장의 큰 축이 주식시장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는데요.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런저런 상황을 보면 저는 IMF 당시의 닷컴 버블이 생각이 납니다. 당시에 국가가 어려워지고 실업자가 많아지면서 정부에서는 닷컴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밀었는데요. 당시의 투자가 버블이란 표현이 쓰여진 것처럼 많은 문제점도 있었지만 저는 당시로서 굉장히 현명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당시에 기업들이 투자한 금액이 날아간 것이 아니라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국민들이 먹고 사는 일에 쓰여졌고요. 현재 우리나라가 IT 강국으로 설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버블이라는 부정적인 요소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훨씬 많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와 비교해서 현재의 상황을 살펴보면 기업들은 돈을 잘 버는 데 반해서 개인들은 인구 고령화 때문에 활동성을 잃고 있고, 지금 젊은 친구들은 취업하기 굉장히 어렵고 또 자영업은 붕괴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어렵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저금리의 유동성이 갈 길을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점에서 보면 정부 입장에서 보면 또 한 번의 닷컴 버블을 만들어내야 되는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번에는 닷컴이라는 표현 대신 4차 산업이란 단어가 닷컴을 대신하게 될 것이고요. 그 4차 산업의 주요 섹터로는 반도체나 바이오, 5G, 2차 전지, AI, 자율주행, 뉴딜 같은 섹터들이 그 대장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런 정책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기업들의 자금이나 현재 시중에 떠돌고 있는 유동 자금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것이 바로 최선의 선택이기 때문이고요. 이런 기조는 갑자기 최근에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2, 3년 전부터 정부 기조에 반영되어 있고 앞으로는 그 강도를 더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투자시장의 큰 축이 주식시장으로 바뀔 가능성의 두 번째 이유는 최근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적인 위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이유에는 삼성이나 현대, LG 같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어떤 실적이나 역량들이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 가장 클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BTS와 K-팝 그리고 K-푸드와 같은 문화들이 집중 조명을 현재 받고 있어요. 그리고 몇 번의 위기도 있었고 현재도 위기를 겪고 있지만 코로나로 인한 방역 시스템이 잘 가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다른 나라들에서 백신을 개발했지만 대규모 생산 기반을 갖춘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몇 군데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현재 해외에서 관심과 조명을 받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일들이 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혼자 몇 날 며칠을 고민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 질문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찾은 답은 어떤 것이냐면, 역사적으로 5,000년을 이어온 우리나라의 문화가 워낙 유니크하다라는 이유가 있을 수 있고, 다음으로는 기본적으로 머리가 좋은 데다가 뜨거운 교육열 때문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더군요. 오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시는 화면은 마마 2020에서 BTS의 무대입니다. 저는 이 무대를 보면서 상당히 충격을 받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어떤 것이냐면, 역사의 진보는 한 명의 천재가 발자취를 만들어 놓으면 평범한 사람들이 그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그 평범한 사람들이 나중에는 과거의 천재라고 불리웠던 사람들의 영역에 접근을 해간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마라톤을 예를 들면 2시간 30분이 세계 신기록이었다라고 하면 어떤 천재가 나와서 2시간 10분의 신기록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일반적인 선수들이 연습과 훈련 과정을 통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2시간 10분대를 뛰게 되는 그런 예가 지금 앞서 언급드린 그런 사례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BTS는 평범한 사람들이 노력하는 과정을 통해서 과거 천재들의 수준으로 갔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재능으로 만들어진 천재들보다는 노력으로 달성한 BTS 같은 그룹들이 저는 진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런 노력은 우리의 특이한 교육열이 바탕이 돼서 집중적인 훈련을 한 그런 영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엊그제 넷플릭스에서 개봉한 스위트 홈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나오자마자 넷플릭스 차트 8개국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보기도 했지만 이 드라마가 세계 시장을 휩쓰는 걸 보면서 과거에 우리 드라마나 영화의 CG들이 형편없었던 이유는 우리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돈이 없었기 때문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한 편당 30억씩 해서 약 한 300억 정도의 자금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의 문화가 자금력을 만났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가장 잘 보여준 사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1년 정도 학생들이 학교를 안 가다시피 했어요. 또 백신이 나왔다고는 하지만 앞으로도 몇 개월 동안은 이런 생활이 현재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려운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잘 갖춰진 인터넷망으로 꾸준하게 온라인 공부도 하고, 엄마들의 등살에 밀려서 학원을 가거나 학원을 못 간다고 하더라도 집에서 쉬지 않고 공부를 했는데, 그럼 외국의 아이들은 과연 어떤 생활을 했을까요?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해도 집에서 동영상을 볼 정도의 인터넷망을 갖춘 나라가 과연 몇 개나 될까요? 아마 선진국에서도 소수의 인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태가 1년 이상, 1년 반 내지는 2년 동안 지속이 되면서 우리 아이들은 꾸준히 공부를 했다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시간이 얼마나 걸려서 이런 결과물들이 가시화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기반에서 기인한 국가적인 경쟁력이 나오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하다라고 할 수 있죠. 이제 남북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은 상단 2,500, 2,600선을 항상 못 뚫고 있었어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였을 거고요. 그 원인은 남북 문제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외국에서 보면 전쟁 국가로 인식이 되기 때문이죠. 이런 남북 관계에 아주 커다란 변화가 생겼다고 보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자주국방입니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쟁은 곧 돈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동안 남북한의 경제 규모가 워낙 벌어져서 사실 두 나라가 더 이상 경제력을 논하는 것은 현재 의미가 없을 정도로 수준 차이가 벌어졌어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국내 기술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발달을 하면서 우리는 이제 무기를 만들어서 수출하는 국가 수준이 되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K9 자주포인데, 우리는 이미 해외에 600여 문 정도를 수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K2 흑표전차, 거기에 더해서 잠수함까지 수출을 했는데요. 잠수함 같은 경우는 핵잠수함을 넘어서 전기 잠수함까지 우리가 연구를 하는 수준에까지 지금 현재 이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국산 전투기인 KF-X까지 시제품이 조립이 되고 있고, 또 경항모 개발 사업에도 본격적으로 착수를 할 예정이에요. 여기에 더해서 천궁, 천마, 신궁, 그리고 기타 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무기들이 속속 나오고 있고, 그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현재 수출기를 열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의 의미는 경제력을 기반으로 기술이 결합해서 이런 무기가 나온다는 얘기는요. 더 이상 미국 없어도 북한이 우리의 상대가 되지 않음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더 이상 북한은 전쟁 상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더 이상 도발이 불가능한 상태에 와 있고요. 이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중국이랑 비슷한 형태로 시장을 개방해야 되고 그런 노력들의 일환이 트럼프와의 회담 성사라고 보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트럼프와의 회담이 깨지긴 했지만 시간이 미뤄진 것일 뿐이고요. 북한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북한으로 돌아갈 수 없고 그 말은 결국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는 시점에 와 있다. 그리고 그 증거가 2500, 2600선 박스권 상단을 깨는 모습을 보여줬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열린다는 또 하나의 의미는 어떤 것이 있냐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필요하고 새로운 동력들이 필요한 시점인데 북한이 개방되면 그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제가 2년 전에 우리 카페 친한 회원들 몇 분이랑 베트남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베트남의 대졸 초임이 대략 한 25만 원 정도를 하더군요. 그런데 개성공단이 열려 있을 때 인건비는요. 북한에서 한번 생떼를 써가지고 크게 올린 적이 있는데 그 올린 금액이 18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또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북한이 개방된다면 베트남보다 저렴한 인건비로 일단 대화가 통하죠. 대화가 통하는 게 일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걸 아마 모두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손재주가 아주 좋잖아요. 그리고 동남아시아인들보다 근면 성실하기 때문에 저렴한 인건비로 훨씬 더 고급 인력들을 쓸 수 있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기업들의 경쟁력은 상승하게 될 거고요. 요령화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유들로 앞으로 우리나라 투자의 축이 주식시장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그동안 지루하게 끌어왔던 부동산과 주식 시리즈의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2013년도 정도의 부동산 시장과 유사한 모습으로 아직 갈 길이 멀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길을 가다가 생각지도 못한 글로벌 리세션이라는 위기가 온다라고 하면 그 위기를 잘 대처했다가 저점 즈음이라고 생각되는 구간에서 과감하게 주식시장으로의 비중을 더 늘릴 필요가 있는 시점입니다. 미국의 주식시장이 지난 10년 동안 상승을 했는데요. 이 기사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이나 일본이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앞으로 우리나라 증시는 몇 년 동안 화랑을 보일 가능성이 크고요. 우리는 그에 대한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시리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부동산과 주식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사실 중간중간에 굉장히 후회를 많이 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바쁜데 쓸데없는 일을 벌여가지고 괜한 고생을 한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는데 어찌됐건 이렇게 끝나게 되니까 굉장히 시원섭섭하네요. 그동안 부동산과 주식 시리즈라는 긴 여정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